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도 학부모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관에 의해서 자녀들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까지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요, 얼마 전에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들 많이 구독하시죠? 예, 저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 관련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컬트, 이단 종교까지는 아닌데,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어떤 그냥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재활, 갱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학교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파행 운영이고 교육적으로도 가치가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아니죠. 정말 거의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거의 미치는 지경으로 몰고 가서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그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거를 믿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믿는 프로그램에 보내면 좀 아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에. 근데 제가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남미 국가 애들도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자매 학교들이죠. 그런데 이제 보딩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이. 근데 그런 학교에 가면은 정말 거의 폭력적으로 거의 진짜 폭력적이 아니라 실제로 폭력을 씁니다. 막 감시하고 막 우리 몸수색하듯이 다 몸수색하고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완전히 교도소보다 더 심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학생이 이제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실제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 교도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수감 갔는데 오히려 그 교도소 생활이 너무 학교 생활에 비교해서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로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조금의 개인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학교 재학생들이 재학했을 당시에 이런 촬영 영상들을 보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그냥 목을 조르고 그냥 이런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력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경우죠. 부모가 그런 거를 맹신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을 그런 시스템화의 학교에 보냄으로써 아이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말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고 평생을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부모랑 아이들이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경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영상은 호주의 어떻게 보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 방송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호주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호주의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전반적인 사회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은 이제 스쿨 리퓨저리라고도 하고 부모 입장에선 스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해서 스쿨 칸트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용어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중고등학생이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꼬맹이 친구들이, 뭐 진짜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거의 유치원 또래 친구들부터 학교에 가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이제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솔직히 저도 아이를 캐나다에서 초등학교에 보냈지만 과제라는 것도 없거든요. 물론 과제가 조금 있기는 하죠. 이제 고학년 되면. 근데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건 뭐 없는 거죠. 학교 공부도 정말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아이들,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이건 뭐 10대 0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로 정말 널널하거든요. 정말 천국이죠.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권 국가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퍼블릭 스쿨 기준으로는 비슷합니다. 뭐 호주건, 영국이건, 캐나다건, 미국이건, 뉴질랜드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꼬맹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호주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한 겁니다. 꼬맹이들 친구들이.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선 안타깝죠. 네. 학교가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몇 명 없잖아요. 뭐 선진국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내 아이가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내 아이가 당연히 학교는 가야 된다고 믿고, 근데 내 아이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정말 뭐 그냥 땡깡 정도가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출석률이 뭐 20%밖에 안 되고,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한국 아이들은 대단하다. 한국 아이들은 그 또래부터 학교만 가나요? 동네 학원도 다니죠. 정말 하는 게 많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참 한국 아이들이 대단하다. 또 싶으면서 저 아무리 개인의 그런 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사회가 어떤 시스템이 다 개인에게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퍼블릭 스쿨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개인의 취향을 다 맞춰서 1대1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선진국 기준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도 속이 터지겠죠.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아빠가 더 많이 공부하니까 아이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뭐 아주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뭐 공부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게임만큼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아이들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만큼 즐겁겠습니까? 뭐 아이들 뭐 활용하는 뭐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것만큼 즐겁겠냐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적어도 제 세대는 아시잖아요. 뭐 제 세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냥 중학교 기준으로도 그 야간 자율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시, 10시까지 평일 기준으로는 토요일도 학교에 나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저녁 11시까지 기본 10시, 11시 그리고 뭐 주말 그리고 방학 기간에도 뭐 방학 보충 수업이다 뭐다 해서 거의 실제 학교 안 가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씨나 먹히겠냐고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일 뿐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학교에 묶여 있었잖아요. 거의 모든 시간을. 물론 요즘 친구들도 뭐 한국에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생들 학교는 좀 일찍 끝난다고 해도 뭐 학교에서 뭐 부모 세대들처럼 뭐 자율학습을 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은 또 학원이나 이런 개인 스케줄이 정말 바쁘잖아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잖아요. 누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그럴 겁니다. 스케줄이 굉장히 부모님보다 더 오히려 바쁠 거예요. 꽉 찬 스케줄로.
이 부모의 어떻게 보면 교육관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게 솔직히 정답이란 건 없잖아요, 여러분. 딱 정답이란 게 있겠습니까? 정말 뭐 한국의 입시 교육을 맹신해서 부모님이 정말로 막 입시 설명에 쉽게 말해서 뭐 의대 이런 거, 예? 입시 설명에 아주 따라다니면서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입시를 위해서 뭐 지방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꼭 해외 유학이 아니더라도 조기 유학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예, 자녀 입시를 위해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를 예, 타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미 예, 타지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아이들의 진짜 열정으로 그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그런 가치관이나 교육관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별로도 굉장히 다르고요. 뭐 말이 글로벌이라고 하지만 그 교육 시스템은 정말 다르잖아요. 예, 인도 다르고, 네, 싱가포르 다르고, 예, 한국, 일본 정말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다 글로벌이라는 그 단어로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퉁치잖아요. 다 다른 시스템에서, 다 다른 환경에서 정말로 다르게 공부합니다. 그냥 제가 경험한 영국, 캐나다만 하더라도 한국과 정말 교육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뭐 모두가 대학 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도. 물론 이제 영어권 국가들도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만큼 높지는 않겠죠. 한국은 뭐 거의 80% 이상이 그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 부모들이 그냥 부모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정하는 건지 참 답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땐 아니 답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참 저는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리서치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즐거움입니다. 저야 그게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관심 분야니까 계속 찾아서 정보를 얻지만 모든 부모님이 교육에 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어떤 뭐 계획을 세우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내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내 아이의 인생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조기 유학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유학도 그런 거고요.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아이를 위하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아이 세대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말 빨리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이 교육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전반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달라질지 우리가 산 세상과 달라질지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나의 이런 가치관과 나의 이런 부모의 교육적인 신념과 가치관과 그 미래를 보는 그 안목에서 내 자녀에게 권해준 그리고 뭐 꼭 좋게 말해서 권해주는 거지 솔직히 푸시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뭐 한국 입시에선 더하죠. 예. 뭐 아이가 정말 원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부모님이 뭐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런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랬을 때 과연 그 아이들에게 어떤 뭐 가능성은
좀 더 열어줄 수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이나 아이들의 이런 정신 건강,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아이들의 행복,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내 아이에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아이가 정말 즐겁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생각도 부모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 앞을 내다보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길게 내다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이가 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과연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가치관이 정말로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함을 줄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전식으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면 아까 그 호주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배부른 투정이다. 한국 한번 와서 K-교육의 따끔한 맛을 한번 보면 호주가 천국이란 걸 알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꼰대 생각이죠. 꼰대 생각. 그리고 솔직히 호주 같은 나라 얼마나 학교 다니기 즐겁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서 학교 다니면 아마 호주 학교가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그런데도 그 천국을 천국인지 모르는 이 꼰대 아빠의 생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부모 잘 만나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도 그거를 또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모나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를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한국에서도 됐어, 내 아이 뭐 공부 신경 안 써,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으십니다. 요즘은 그게 네,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고 싶은 마음인 거 이해합니다. 아이도 그거에 공감하고 같이 공부 잘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살고 그런 거는 저희 세대에도 그렇게 항상 공부 잘하니까 성공하고 잘 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거랑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세대만 해도 그런데 저희 아이 세대는 또 더하겠죠. 한국도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죠. 아이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안 해도 자기의 꿈을 찾아서 잘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공부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인데도 그냥 부모가 그런 환경하에서 키우기 때문에 공부에 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부모의 그 가이드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만 그냥 그 어린 아이한테만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 한국 정서에 감히 또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라고.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더 좋은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거 주위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부,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소위 말하는 의사, 변호사, 좋은 직업 갖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교육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 업이니까 또 더 그렇고요. 그냥 부모님인 여러분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